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대학 혁신 포럼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난 7일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또 다른 미래를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강연과 그리고 시상식,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대학 혁신 포럼에서 여러분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행사 역시 현장에는 저희 최소한의 스태프 여러분들만 참석을 해서 전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은 사전 문진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행사 직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표의식 진행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강연으로 또 미래 교육을 함께 그려볼 텐데요. 첫 번째 강연, 세계 미래교육재단 설립자이자 책임자시죠. 마크 프렌스키 님께서 특별 강연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특별 강연은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현재 화상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아래 보시면 통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리 통역 언어를 설정해 주시고 강연 듣는데 무리 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직후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받고 직접 연사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지금 많은 분들 참가해주고 계시는데요. 질의응답 세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연사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역시 강연 직후에 함께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대학 혁신 포럼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특별 강연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민자라는 단어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바로 이 단어의 창시자이시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이자 미래학자이신 마크 프렌스키 세계 미래교육재단 설립자께서 오늘 디지털 네이티브,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재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마크 프렌스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Hello, thank you very much for attending in this forum. Thank you very much. 예, 대단히 It is my 감사합니다. pleasure to be here. Hello to 오늘 all 함께하게 my 되어서 friends 정말 in Korea.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I'm very 인사드립니다. honored to have been chosen as 오늘 the closing 이렇게 speaker 또 of the 폐막 University Innovation 연사를 Forum. 하게 되어서 I hope 본 it's been 대학 a very 혁신 good 포럼에서 forum 폐막 for you. 연사를 And 하게 I 되어서 hope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you will have lots of 여러분 questions 모두에게 for me 유익한 포럼이었기를 because that is 바라고요. what 또 I 여러분 enjoy 모두 the most, 저에게도 많은 is 질문을 really 해주시기를 hearing from 바랍니다. you and 사실 answering 저는 your 또 여러분들의 questions.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것을 Now, 가장 좋아하기 to 때문에 begin, 이런 부탁의 I was asked to 말씀드리겠고요. talk about 자, 그러면 educating 시작을 digital 하면서 natives.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아마 created that 아시겠지만 term 20 years ago.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교육,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자체를 한 20년 전에 만들어낸 And 말이기도 the 한데요. question that I have for you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are you 드려보자면 expecting me to tell 혹시 you 여러분께서 all kinds of new techniques, 제가 새로운 교육학 기법이라거나 또는 수단이라거나 tutorial lectures 또는 그냥 재미없는 강연 이외에도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디지털 네이티브한테 통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것을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이 되었기를 바라네요. is the edge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whether that 교육에 is 대한 really 부분, what we need to do. 이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게 정말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습에 관한 것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전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겠지만 저는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과거로부터의 유무를 잠시 잊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의 미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교육자로서 우리의 미션을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이라는 것이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는 완전히 새롭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교육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물론 효용이 있었지만 이제는 20세기에 있었던 오래된 여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21세기로 향하는 여정은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오늘 포럼은 혁신이라는 주제가 혁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 혁신 이 주제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단지 대학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라고 한다면 대학도 그렇고 초중등, 고등교육 다 포함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더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뭐 양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자리 찾는 것, 이러한 맥락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맥락은 삶이라는 맥락이 있죠. 자, 그래서 또 여기에서는 결국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즉 교육에서부터 역량 강화로 나아가는 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향후 수십 년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이 태어나고 자라온 20세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그 시기에 교육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교육은 정말 필수적이었죠. 굉장히 많은 데 있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것, 또 출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었고, 그리고 또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교육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20세기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더 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더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량 강화 그리고 성취인데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교육은 20세기에 정말 중요했죠. 그래서 모두가 이 교육을 최대한 확산시키고자 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또 이를 실천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죠.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이 거의 국가적인 집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한국의 경우에는 바로 피사산의 정상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단한 성취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그런데 계속 20세기를 거쳐서 진화를 해 나가면서 보니까 20세기의 교육이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모두를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하고자 했지만은요. 아마 여러분들 이 보고서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대한 피사로부터의 교훈인데요. 자, 물론 저는 OECD가 말하는 교육이나 또는 미래에 대해서 다 동의하진 않지만은요. 물론 저도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하긴 했었지만, 자,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육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나치게 학구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학구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경쟁적이고 한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there's 그런데 little 가장 중요한 것은 real world accomplishment or impact 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현실적 성취나 임팩트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있었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현실적인 성취나 임팩트와 거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별로 진전이 없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교육을 개혁하거나 기존의 교육을 보강하거나 we can offer an alternative 아니면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for those for whom it is better. Now reforming it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선택지인 개혁. 사실 전 세계 모두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가던 간에 학습의 미래 또는 미래의 교육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죠. 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노력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교육을 개혁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지금의 현상을 유지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겪은 것이기 때문에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 말라라고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뒷받침해주는 인프라도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피사의 랭킹도 있고 이걸로 정당화가 되죠. 그리고 또 굉장히 자기 보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항체가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개혁을 한다, 어디로 가느냐도 확실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변화에 대한 푸시가 있긴 있는데 이러한 푸시는 그냥 아이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푸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오래된 케이크에다가 새로운 아이싱만 발라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 케이크 자체가 더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 보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육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니까 기술을 사용하면 되겠지. 아니면 또 누군가는 뭐 소셜, 이모셔널 러닝을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레고와 같은 플레이 요소를 접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문제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지금의 교육이 너무 학구적이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학구적인 교육에 또 기술을 접목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성취나 임팩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선택지는 바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대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대안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취를 통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안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스크린샷 찍으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바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20세기에는 교육이 중요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여기서부터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최고의 대안은 바로 역량 강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임파워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역량 강화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또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20세기 말 또 21세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용어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군가 이렇게 굉장히 잘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 세계가 이미 디지털화 되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인 것입니다. 2000년도 밀레니얼이 시작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이뤄졌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전환이 목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해를 생각해 보시면은 디지털 세대가 아닌 세대였죠. 디지털 시대로 이제 이주를 해온 디지털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지털 이주민과 디지털 네이티브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 차별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에 대해서는 또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주자들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역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많은 기술들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쓰던 그런 기술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 빌리프,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capability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역량 강화, empower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empowering은 실질적인 성취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실세계에서 잘 성취를 하고 해내는 것이죠. 뭔가를 제대로 실세계에서 잘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역량 강화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역량 강화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실세계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얘기하는 학교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것을 저는 MPI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량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시발점은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부터 이 역량 강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답은 바로 재구상, 재편, 리프레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고에 대한 재구상이 중요합니다. 20세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 우리가 재구상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프레이밍, 재구상,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컵이 있는데 이게 반이 채워졌는지 반이 비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고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디지털 네이티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재정의를,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리프레임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도구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는 공생하는 그런 인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빠르게 이러한 공생하는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피부라든지 아니면 대장에 있는 그런 균들과도 함께 공생하고 있죠. 우리 대장에 있는 대장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리 혈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균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없이 대장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심바이오틱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기술과도 우리는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뤄놓은 공생 관계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실제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계산을 하고 번역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폰으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첩성이라든지 그릿 이런 것들도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공생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인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열을 보시면은 지금 공생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IBM에서 프로젝트 디베이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왓슨이라는 이 기계가 사람과 함께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비판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미술과 또 음악의 분야에서도 예전에는 어떤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기술과 함께, 머신과 함께 창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열, 오른쪽에 있는 열을 보시면 사랑하고 꿈꾸고 상상하고 느끼는 것,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아주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장거리 연애를 또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변화하고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생하는 하이브리드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리프레이밍, 재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상황은 실제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지구에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또 사람들이 만드는 많은 것들이 사실 사람의 상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구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상상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클라우드와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신세대에 있어서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지구가 뭐 클라우드보다 더 좋다, 아니면은 클라우드가 지구보다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두 개의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러한 상상력이 또 창의력이 이 지구에서도 그리고 또 클라우드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상력이 클라우드에서 발휘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 세대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성취를 해라라는 그런 목표를 주었습니다. 상위권까지 가서 최고가 되어라, 최고의 대학에 가라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해 주었죠. 성적을 잘 받고 그리고 이러한 계층에 있어서 탑까지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웰빙이라는 개념도 최근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그런 목표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성취하는 것, 제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세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골, far better goal,
이 21세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약어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F,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을 찾고 고유한 가치를 찾고 새로운 연계점들을 찾고 새로운 21세기의 어떤 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을 찾기 전까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찾아서 응용해야 됩니다. 어플라이해야 됩니다. 특히 긍정적인 임팩트를 갖고 성취를 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작업들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들 신세대들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꿈을 실현, 리얼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미래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에 중점을 두어야 될까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았던 그런 세상은 실제로 세대가 교체되는 세대였습니다. 각각의 세대들이 새로운 의사들, 새로운 변호사들,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 동안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를 만났을 때, 젊은 세대들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질문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는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것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시대는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답들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싶다 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나의 역량에 뭔가 의미를 더하고 싶고 내 꿈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가 대안책을 기존의 교육에 있어서의 대안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그리고 30억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아이들은 자신만의 꿈이 있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세계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팀, 그리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념, 스스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가 일컫는 다이아몬드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기술과의 공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래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를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런 세상은 경험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것들이 급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그 자리 그대로였고 그리고 또 예전에 경험을 했던 것에 조금 이렇게 가치를 추가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전혀 다른 지평입니다. 즉 새로운 이런 분야, 새로운 지평에서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험, 탐색입니다. 실제로 탐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클라우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경험들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지평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탐험을 하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가정을 했던 것은 실제로 이러한 교육을 확산하게 되면은 모든 이들에게 이로울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학업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롭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봤을 때는 바로 실세계를 기반으로 한 성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소수만이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학교에 갈수록 더 많은 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것을 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분들이면은 본인들이 달성할 수 있는 좀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꿈을 찾지 못한, 그리고 목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무엇으로 부를까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 또 이게 뭐 언어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잠깐 여기서 또 통역에 감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영어에서는 우리가 이들을 children 또는 kids라고 부르죠. 아이들, 어린이들, 학생들, 학습자들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든 용어가 어떻게 보자면 이들을 좀 아래로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보다 아래의 지위에 두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프레이밍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사람들, 단지 우연히 또 좀 더 젊은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똑같은 가치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술력이 더 있다 보니까 현실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아에서 시작을 해서 학교에 가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 후로는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프레이밍을 다시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21세기 중반부에는 어떻게 일을 프레임을 바꿔줄 것인가? 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에 달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고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자신이 굉장히 중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잘 개척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정해진 트랙을 따라가게 되고 학위를 받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계에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을 하는 방식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도 이제 프레이밍이 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자리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자리를 원하는지, 어떠한 일자리를 하게 될 것인지, 또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일자리에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일자리, 특히나 또 평생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뭐 기업 분야에서도 그렇지만은 모든 분야에서도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라기보다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누군가는 기그 경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영화 산업하고 유사해지는 거죠. 영화를 촬영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여러 스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팀을 잘 만들어서 영화를 촬영을 하고 그러면 흩어진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자면은 전 세계가 프로젝트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라고 할 때는 초등, 중등, 고등, 뭐 대학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현실 프로젝트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저는 PBL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PBL,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젝트 중심 학습.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가 PBL 합니다 라고 하던데 사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아닙니다. PBL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커리큘럼을 가르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학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현실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잠재적인 성취가 아니고요. 실제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학생들,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학년의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서부터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킬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스킬에 대해서도 관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스킬이 있고 또 하드 스킬, 또 소프트 스킬, 또 근래 들어서는 21세기 스킬이라는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스킬이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스크, 맞춤형, 즉 과제에 대한 스킬이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이전 가능한 평생에 걸친 역량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계속 다져나가는 스킬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다이아몬드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아몬드 스킬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효과적인 사고, 효과적인 행동, 효과적인 관계, 그리고 효과적인 성취에 대한 스킬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스킬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스킬들을 다 제대로 다지려면 평생에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스킬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스킬에 있어서 어떠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지는 각기 다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킬에 어떠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스킬의 조합을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임팩트 또는 가치로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원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커리큘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사실 학계에서는 그렇게 하니까는요.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짜서 커리큘럼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은 순차적인 코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순서로 택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지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순차적인 프로젝트로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각각의 개인에게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고유의 프로젝트 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 사람의 커리큘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실 과거에는 보통은 등수를 매겼죠. 점수를 주거나 또는 점수가 또는 그레이드를 준 다음에 순위를 매겼는데 자, 그런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Before and After죠. 어떠한 의미인가? 사실 이제 과거에 이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또 팔로알토에서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정말 이 등급이나 또는 이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진짜 기찻길로 뛰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방법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았고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팀이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 훨씬 나아졌다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자존감도 크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20세기 믿음, 또 21세기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 또는 상식이라는 것은 또 세대별로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서요. 사실 이것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문화인류학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동의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세대 간 믿음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여러분이나 또는 학생들 또는 자녀들하고 이 각각의 분야에서 서로 각기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기술, 또 프라이버시, 개인 관계 등등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세대 간 변화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점차 또 세대 간 믿음의 격차가 등장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디지털 격차보다도 더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있는 자, 없는 자. 사실 기술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믿음 격차라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변화로 인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격차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같이 20세기에 자라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은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대면으로 하는 것이 항상 더 좋다. 그리고 아이들은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부터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개인의 작업이 중요하다. 표절은 절대 안 된다. 카피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믿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어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보다는 성취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뭔가 해내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기술은 우리와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그냥 핸드폰을 뺏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신체의 일부를 절단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지구와 클라우드는 동등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역량 강화, 코칭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팀워크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20세기형 교육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믿음을 한번 모아보았는데요.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이 20세기 중후반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모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URL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유의 꿈과 열정과 장점,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없는 나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팀으로서는 더 힘이 커질 겁니다. 그레타 툰버그인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또 함께 하게 되면은 힘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자 독려했었던 것이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꿈을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누구도 내 꿈을 폄하하게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표는 좋은, 효과적인, 또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애정을 갖는 것,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또 기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잘 협력하도록 할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공생 관계인 것이죠. 지금 몇 장만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은 바로 문화에 대한 reframing, 프레이밍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리고 최초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수평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매우 로컬한 문화들을 향해 왔습니다. 매우 특색이 강한 그런 로컬 문화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이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을 글로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글로벌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로컬에 머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의 지역적인 믿음을 얼마나 심어줘야 될까? 한국인, 미국인, 기타 다른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 우리는 좀 더 국가적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적이어야 하는 건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바로 인류애와 관련된 프레이밍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리고 또 20세기에는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진화를 하고 또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프레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인간주의라고도 인본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계속해서 성장해왔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인류는 아주 위대한 아메바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주로 나아가는 꿈을 꾸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류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장 주도의 어떤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역량 강화 대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을 개혁을 하고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의 대안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21세기의 역량 교육 대안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은데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 머신을 통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소실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프레이밍을 어떻게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AI, 자동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발전된다라고 하더라도 소진이 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We're not 즉, going to run out of dreams to realize. 실현될 수 있는 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계속 존속을 할 것이고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실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역량 강화는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학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컫는 것, 즉 역량 강화 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세기의 어떤 비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다양한 코스들이 있고 그리고 또 몇 개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학습 능력들은 측정을 하고 개개인의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 또한 다양한 어떤 선택 툴들을 활용을 하고 또 인증 제도라든지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이런 학위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량 강화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역량 강화 허브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비전에 거의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를 기반으로 하고 또한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임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업들 그리고 코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싶을 때만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팀, 네트워킹, 그리고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공생관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실에서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성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역량 강화를 응용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21세기 중반, 후반에 우리 미래 세대들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을 제대로 이뤄내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20억 명, 30억 명의 아이들이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 강화 허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대안책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어떤 교육을 강화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이러한 역량 강화 허브를 확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이러한 대안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교육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이런 역량 강화 부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Ministry of Empowerment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은 이러한 역량 강화 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역량 강화 성취 임팩트 부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그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탄생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도 로컬 차원에서 이러한 역량 강화 부를 만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유용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량 강화 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차원에서 다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중고를 통해서 이러한 역량 강화를 하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역량 강화가 수년간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차원에서 이런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기존의 학교 시스템 내에서 또는 학교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 대안 시스템 내에서 이런 역량 강화 허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A lot of people think,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kay, of course, 특히 once they're better, once they're older, 아이들이 좀 더 나이를 먹게 되면은 또 크게 되면은 지식이 많아지니까 프로젝트도 잘 알아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역량 강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your courses.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계시는 학교라든지 뭐 그런 곳에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더 어릴 때 시작할수록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간략한 영상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Their problem was that they couldn't reach the garbage cans. 문제는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못 찾았거든요. And that, ladies and gentlemen, is where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이 바로 역량 강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these young people 이러한 어린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want to think about or start, build an empowerment hub. 그래서 역량 강화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브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리소스를 찾는 데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제품이라든지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지금 곧 하나도 발간이 될 예정인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귀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 2권이 한국어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더 많은 책이 한국어로 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진행했던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것만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btwdatabase.org 또는 dcfworld.com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바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죠. 자,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는 바로 교육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인당 박사 인력 수가 한국이 매우 높다라고 들었는데요. But for the digital natives, 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가 앞으로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21세기 그 이후까지 준비하기 위해서는 need to be 바로 the empowerment. 역량 강화의 세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21세기가 바로 역량 강화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Don't be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여정에서 절대 소외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역량 강화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대단히 감사합니다. We will be 좋은 발표 available 감사드리고요. in, Korean, 한국에서 who are related to the, university and college. Thank you very much, Ms. 대학 네, 정말 예, 이 종사하는 대학 분들께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움이 유익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박사님께 좀 여쭤볼까 합니다. 줌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서 강연을 해주시는 동안 질문을 몇 가지 주셨는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장유진님부터 만나뵐까요? 안녕하세요. 네, 장유진님 안녕하세요. 지금 질문을 미리 주셨는데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유진 씨? 네네. 네. 얼굴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고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기획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유진입니다. 네, 질문 주시지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제 질문은 저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서 이제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들과 이제 아날로그 세대를 거쳐온 교육자들의 격차를 줄여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습니다. I think that what's important is that the 예,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요. call them digital 젊은 natives, 사람들,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가능한 이른 시일에 또 가능한 많이 성취를 하도록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들에게 그냥 앉아서 예를 들면 뭐 교실에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은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아들도 16살인데요.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기가 선택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정해준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을 갖는 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자 하는 것은요. 뭐 대학에서건 또는 어디에서건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해봐라.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도록.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보기에, 젊은이들이 보기에 자신이 문제로 느끼는 것, 고치고 싶은 것,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라 라고 장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가이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얘기를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이 학습자가 조금 더 흥미를 갖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날로그 세대 교육자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줌으로 주셨습니다. 줌 참가자가 주셨습니다. 송문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송문수님 네, 연결이 됐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고 질문 직접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 근무하는 송문수라고 합니다. 예,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질문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인 혹은 세 가지 특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at is the essential element to become the digital native? Please share us the three typical example. Yeah, thank you.
There's really only one element by definition. 네, 사실 정의를 보시면은 필수 요소가 하나입니다. 21세기에 태어나면 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1세기에 태어났으면 디지털 네이티브이지만 만약에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젊은이들의 그런 젊은이들과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들의 말에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솔루션을 함께 모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필수 요소 3가지가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전의 세계와 그다음에 지금의 세계를 잘 조합을 하여서 어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게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사용하는 툴을 좀 익히고 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말에 경청하면서 함께 솔루션을 만들어 가라. 조언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자가 함께 줌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광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고 질문 전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전북대에 근무하고 있는 홍광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해서 대학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I think that's a very interesting 예, question. 굉장히 I think 흥미로운 that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as people 제가 get better 보기에는 and better 사람들이 at doing the 점차 kinds of projects that affect the real world, 현실에 영향을 미칠 만한 프로젝트를 점차 더 잘 하게 되면서 그러면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뭐 교강사들을 모아놓은 자리인데 그러면 대학들이 이들이 더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미국에서의 사례인데 제가 한 대학의 노벨 수상자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는 프로젝트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을 가이드해 주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게 과거로부터의 빌딩 블락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지 학습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학교액은 어디건 간에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취를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해야 되는 것은 학습이 아니라 성취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수단을 다 한꺼번에 사전에 다 습득할 수는 없죠. 이러한 수단을 배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럼도 혁신을 주제로 하는데 향후에는 대학들도 결국 이렇게 발명이나 또는 혁신이 이루어낼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광택님, 답변 함께 받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도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박사님께서 디지털 네이티브 관련된 답변을 주셨으니까 잠시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 연결을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과연 필요할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 사람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학교들, 즉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부분의 디지털 네이티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량 강화 헙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것이 화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장소에 물리적으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점수를 받는 그런 곳이 인파이어먼트 허브가 아니라 이 역량 강화 허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그런 학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학교였는데 제가 보기에 그 학교는 거의 역량 강화 헙과 비슷했습니다. 그렇군요. 역량 강화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대학교 2학년생이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역량 강화 방법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대학생 2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년별로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학생인 분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일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은 뭐 학점이라거나 또는 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나 또는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한 번에 하나씩 해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서로 간에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 또 현실 문제와 연결할 것인가. 사람들은 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누구는 뭐 학폭 문제라거나 또 누구는 인종차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리고 또 가능하면 팀을 만들어서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한 소녀가요. 그 당시에 아마 11살이었을 텐데요. 지판줄리 라우라는 한 소녀가 미시간주의 플린트라는 도시에서 보니까 이런 현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돗물에 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녀가 나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과학자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래서 핸드폰하고 간단한 툴을 만들어서 이걸로 납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 되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뭐 학생으로서 또는 뭐 젊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찾는다. 이 대답 자체는 사람들에게 각자 다르겠지만 찾게 된다면 정말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래가 아직은 불확실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결핍된 게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It depends on each individual.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that as a group they are missing. 제가 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한 그룹으로서 어떤 것이 딱 결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뭔가 우리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뭐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지식도 습득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디지털 네이티브가 원하는 게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성취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있어서 뭔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핍되는 게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줌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참가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연결해 볼까요? 김은옥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고 인사도 나누시고 질문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호원대학교 김은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코로나19로 교육 방법이나 내용이 이제 급격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잘 적응을 했지만 그리고 또 이런 방법들이 장점도 있는데 예전에 많은 교육학자들이 우려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교육 관계자들이 가져야 할 리프레이밍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For me, the problem comes with the focus 예, 제가 보기에는요. on learning. 학습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이건 또는 대면이건 간에요. 다들 이 점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학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방법 자체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발견한 것이요. 또 학부모들이 발견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 특히나 또 줌을 통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고 많은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제는 왜 우리 아이들이 애초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면이건 또는 기술을 통해서이건 간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아들도 그렇고 또 많은 아이들도 그렇고요. 기술에 대해서 과거 대비 좀 더 흥미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술을 통해서 또 학교나 학습으로 자꾸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흥미를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었고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는 아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하고 있는 것, 바로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안 지금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기기들에 대한 아이들의 노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에게는 무한정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기회를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한을 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하고요. 프란스키님께서는 아이들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케어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Thank you for asking. It's not an 네, easy question.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제 생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이런 아이들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 실험을 해보고 또 최대한 많이 사용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떻게 통합이 될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한테 최대한 기술을 좀 많이 활용해 봐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또 다니고 있죠. 그리고 또 적어도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또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16살인데요. 파일럿,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행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흥미를 갖고 참여를 합니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막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아드님의 꿈도 이뤄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함께 해주셨는데요. 말씀도 감사드리고 또 답변도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Pleasure. 저 역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1시간 30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마크 프렌스키 설립자님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함께 만나보셨는데 직접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볼까요? I love the fact that there were questions from different kinds of people.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께서 많은 흥미를 보이신 것을 보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자, 또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고요. 바로 새로운 미개척지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아무도 사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가면서 함께 답을 찾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기술이나 또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높은 성과를 보이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마크 프렌스키 설립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강연과 또 Q&A 세션을 통해서 교육 미래와 대학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육 학습자들을 어떻게 리드해야 하는지 배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크 프렌스키 세계미래 교육재단 설립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이것으로 2021년 대학 혁신 포럼 강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 잠시 휴식 시간 가진 후에 1시 반부터 폐회식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경진대회와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은 물론이고 오늘 포럼에서 좋은 발표와 전시해 주신 대학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는 이벤트 경품 추첨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식사 후에 1시 반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